육아를 하면서 제일 힘든 점은 무엇이었나요?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단 한 가지 말할 수 있는 게 잠이요 라고 말할 것 같아요. 오늘의 주제는 아이와 떨어져서 자는 법. 너무들 꿈꾸는 아이와 수면 분리하는 꿀팁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아이를 키우면서 여러 가지 힘든 점들이 많죠. 근데 잠만 잘 자도 사실 사람이 짜증도 덜 나고 온화해지잖아요. 그래서 모든 걸 다 아이에게 맞춰주기도 하고 가르쳐주기도 하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잠을 못 자면 사람이 굉장히 예민해져요. 이불은 잘 덮고 자는지 이런 거 확인하고 막 뒤척뒤척 와 움직이는 아이들 피하면서 이렇게 쪽잠 자다 보면 잠을 못 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간절하게 바랬던 게 수면 독립이에요. 근데 이게 수면 독립이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그냥 너 네 방에서 자! 라고 한다고 아이가 자나요? 안 자요? 새벽에 뛰쳐서 나오고 아니면 새벽에 엄마 이리 와! 라고 부르고 막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분리를 해도 제대로 자지 못하는 건 매한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수면 분리하는 단계별 절차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단계별로 알려드릴 텐데 맨 마지막에 꿀팁을 하나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나가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아이 수면 독립 실패 없는 단계별 꿀팁 1단계 같은 방 같은 자리에서 자기.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 처음부터 아이를 이렇게 침대에서 재운 다음에 잘자 이러고 그냥 훅 나와버리면 실패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아이가 무조건 엄마 왜 나가! 나가지 마! 나랑 같이 자! 막 이렇게 제가 우리 아들한테 너무 그런 소리를 많이 들어서 너무 연기를 잘하지 않나요? 아무튼 아이가 막 미친 듯이 따라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제가 했던 방법은 아이를 침대에서 재워요. 잘 자라 우리 아들 그래서 재운 다음에 같은 한 침대에서 자는 게 아니라 침대 밑에다가 토퍼 같은 거 깔아놓거나 아니면 이불요 같은 거 깔아놓고 저는 거기서 잤어요. 아이가 사실 자다가 깼는데 엄마 온기가 안 느껴진다거나 자기가 혼자 그 방에 있다거나 하는 그런 느낌을 받으면 불안해서 깨서 다시 엄마한테 오거나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게 약간 트라우마로 남을 수 있고 더더욱 혼자 안 자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침대 안에서 자는 게 아니라 전 바닥에서 엄마 여기 있어 라고 말해주면서 바닥에서 잠을 잤어요. 그러면 아이가 자다 깨도 엄마 하면 이렇게 대답이라도 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한동안 자는 게 1단계입니다. 아이가 엄마와 떨어져 자는 게 불편하거나 불안해하는 감정을 느끼지 않게 살짝 떨어지는 거죠. 정말 살짝. 근데 엄마는 이것만 해도 사실 잠을 잘 잘 수가 있어요. 왜냐면 옆에서 치닥거리지만 않아도 엄청 잘 자요. 2단계. 아이가 잠든 후에 방에서 나오기.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아이를 침대에서 재우잖아요. 잘 자라 우리 아들 말해서 재우고 나서 엄마는 처음에는 1단계처럼 바닥에서 자는 척을 하는 거예요. 한동안 이렇게 자는 척을 하다가 아이가 푹 잠이 들었을 때 그때 아주 조용히 천천히 방에 나와서 엄마 방 가서 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그냥 훅 나와버리면 1단계처럼 아이가 아무리 옛날에 밑에서 자던 게 불안이 좀 덜하다고 해도 불안함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푹 잠이 들 때, 완전히 잠이 들 때까지 그 바닥에서 자면서 기다리다가 그 다음에 분리돼서 나오는 거. 그래야지 아이가 불안을 덜 느낄 수가 있어요. 포인트. 아이가 푹 잠이 들 때까지 엄마는 바닥에서 자는 척을 하든 아무튼 누워서 약간 몰래 핸드폰을 보던 꼭 그곳에 있다는 것을 아이가 인식할 수 있게 해주는 거. 그래서 이 단계를 반복하다 보면 아이가 나도 혼자 잘 수 있겠구나. 내가 침대에서 온전히 혼자 누워서 자는 게 아무렇지도 않구나 라는 느낌을 받은 거. 그게 2단계의 목표입니다. 3번째 단계는 방을 나가는 시간을 조금 앞당기는 거예요. 처음에 2단계처럼 아이가 깊은 잠을 잠들 때까지 기다렸다가 잠이 들고 나오는 경우가 2단계잖아요. 그럼 3단계는 아이가 어느 정도 잠이 들려고 하거나 그럴 때 잘 자 여준아 라고 이렇게 말하고 살짝 나오는 거. 그게 3단계랍니다. 엄마가 없이도 혼자서 스스로 이제 자기 스스로 잠들 수 있는 단계예요. 대망의 4단계. 수면 독립 완성!
이제는 아이를 침대에서 재우거나 그런 단계 없이 아이가 침대에 누우면 이불도 덮어주고 이게 동화책도 좀 읽어주고 토닥토닥도 좀 해주다가 잠이 완전히 들지 않는 상태에서 아이야 잘 자, 우리 내일 보자 라고 말하고 인사를 한 다음에 헤어지는 게 마지막 4단계예요. 그러니까 아이는 이미 1단계, 2단계, 3단계를 거치면서 아, 나 혼자 스스로 내 방에서 혼자 잘 수 있겠구나 라는 경험을 충분히 했기 때문에 4단계 정도 되면 아, 엄마 안녕히 주무세요 라고 할 수 있는 단계가 돼요. 그러니까 4단계가 완성이 되면 우리는 드디어 따로 잘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1, 2, 3, 4단계를 거치면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단계가 아이마다 다를 수가 있어요. 어떤 아이는 그 단계를 넘어가는 게 얼마 안 걸릴 수도 있고 어떤 아이는 뭐 한두 달까지 걸릴 수도 있어요. 그거는 우리 아이의 기질이나 성격에 따라서 다른 거기 때문에 너무 조급하게 아, 한두 번 했지? 잘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확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그러면 사실 그건 좀 어려워요. 왜냐면 아이가 그때 실패를 경험하고 불안해 라고 느끼는 순간 다음 단계를 넘어가기가 어려워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엄마만이 아는 뭐 촉 같은 게 있잖아요. 아, 이제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올 때까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단계별로 충분하게 그 과정을 겪어야 돼요. 너무 성급하게 하면 되려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어떤 아이는 또 막 그냥 잘 자 하고 나오면 쿨하게 잘 자는 아이도 있고 어떤 아이는 뭐 한 단계가 3, 4개월이 걸리기도 하고 이건 아이마다 달라요. 그거를 잘 캐치해서 잘 단계를 천천히 밟아가는 그런 인내심이 굉장히 필요해요. 사실 마음은 굉장히 조급하죠. 조급해서 빨리 이 단계로 벗어나 나는 해방되고 싶어 라고 말하지만 해방을 하기 위해서는 인내심도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 그거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이 모든 단계를 거치고 나서 수면 독립이 완성됐을 때 엄마는 자유를 만끽할 수 있어요. 와, 나도 이제 혼자 잔다 막 이렇게 되는 거죠. 영상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꿀팁이 하나 있어요. 그 꿀팁이 뭐냐?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짜자잔 그건 바로 이불 선택입니다. 제가 이불을 팔아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아이가 수면 독립을 하고 혼자 아침까지 푹 자려면 이불 선택을 잘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이들이 자다가 깨서 엄마가 없네? 어떡하지? 라고 생각하면 아이가 불안이 올라오고 그러면 엄마 방으로 온다거나 엄마를 부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수면 독립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져요. 아이를 밤새도록 깨지 않고 아침까지 푹 재우는 게 수면 독립의 어떻게 보면 핵심 꿀팁이랍니다. 근데 아이가 아침까지 푹 자려면 아이에게 맞는 이불을 잘 선택해 주셔야 돼요. 그 이불의 조건들은 나이마다 다를 수도 있지만 첫 번째, 소리가 너무 많이 나는 바스락바스락 거리는 원단은 소리 때문에 깰 수 있어요. 뭐 알러지 케어 원단이나 이런 것들 좋은 기능성 제품이지만 모든 오감이 다 예민한 아이들에게 소리가 나는 그런 원단의 이불을 줬을 때 아이가 자다가 뒤척거리다가 소리 때문에 깼어? 근데 옆에 보니 엄마가 없네? 무서워 무서워 그러면서 엄마한테 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선 소리가 안 나는 원단의 이불을 선택해서 아이를 덮어주는 게 좋고 두 번째,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운 이불을 선택하면 안 돼요. 너무 무거우면 자다가 눌려 답답해 그리고 또 눈이 깼을 때 엄마가 없네 라고 생각해서 또 달려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무거우면 안 되고 또 너무 얇아서 아이가 어떤 계절이든지 새벽이 제일 스산하거든요. 그럴 때 너무 추워서 오돌오돌 떨다가 뭔가 추워 그러면서 딱 깨서 봤는데 엄마 없어? 막 이러면서 또 놀라고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너무 얇은 이불도 안 되고 너무 무거운 이불도 안 돼요. 적당한 두께에 몸에 착 감겨서 아이가 포근함을 느낄 수 있는 이불을 선택해 주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것도 중요한 게 아이들은 자면서 땀을 굉장히 많이 흘린답니다. 근데 그 땀이 잘 흡수가 안 되고 이렇게 마르지 않고 그리고 축축해지거나 그런 소재의 이불을 선택하면 아이가 자다가 불편해서 깰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땀 흡수력이 좋은 이불을 선택해야 돼요.
말 그대로 아이에게 잘 맞는 이불을 선택하려면 광고에서 막 이거 좋아요 라는 이불이 아니라 내 아이에게 딱 맞는 이불, 정확한 이불이 뭔지 잘 체크해서 그 이불을 마련해 주는 게 굉장히 좋아요. 제가 그래서 그런 이불이 어떤 건지, 나에게 맞는 이불은 어떤 거고 우리 아이에게 맞는 이불은 어떤 건지에 대해서 영상을 만들어 놓은 게 있거든요. 그걸 고정 댓글에 남겨 놓을 테니까 영상을 한번 보시고 한번 아이에게 맞는 이불을 선택해 주세요. 수면 독립을 하기 위한 1, 2, 3, 4단계를 지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전에 우선 되어야 될 건 아이의 침실 환경을 잘 세팅해 두는 거예요. 그 침실 환경에는 이불이 굉장히 큰 많은 부분을 차지하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이불이 어떤 건지, 아이를 깨우지 않는 이불이 어떤 건지를 잘 선택해서 그런 이불을 구매해서 아이의 방을 만들어 놓고 제가 말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그거를 순서대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자유를 찾을 수 있어요. 자유를 찾고 아침까지 꿀잠을 자고 기분 좋은 마음으로 아이를 키우는 육아를 할 수 있답니다. 근데 여기서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희 아들이 지금 초등학교 5학년이잖아요. 어느 아이 못지않게 정말 예민하고 까칠하고 막 키우기 진짜 솔직히 힘들었거든요. 근데 그 아이를 키우면서 배운 게 하나 있어요. 아이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요. 정말 잘 오랫동안 아이를 잘 관찰하고 잘 기다려주면 아이는 자기 스스로 한 단계 한 단계씩 성장하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린 1에서 4단계까지 그 단계가 있지만 무조건 저희 욕심대로 아이에게 이렇게 했으니까 그 다음 걸 해! 라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아까도 말했듯이 아이를 기다려주는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몇 살 때부터 따로 재우면 좋은가요? 그건 사실 아이마다 달라요. 제가 5학년짜리 아이를 키우고 있지만 주변에 보면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혼자 자는 애들도 있고 초등학교 고학년인데도 같이 자는 경우도 있고 되게 여러 가지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건 아이마다 이렇게 뭔가 성향이나 기질이 다른 거지 뭔가 정해진 정답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이에 맞게 그 단계별로 하시면 충분히 언젠간 아이의 때가 됐을 때 수면 독립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이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오늘 영상처럼 검색하면 나오는 그런 정보가 아닌 실제 경험하고 검증된 정보를 하나하나 나누도록 할게요. 저희 채널이 아직 작아서 좋아요, 구독을 눌러주셔야 다른 영상이 올라와도 확인하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